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돈 있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써서 그런지 이게 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런 생각 잘 안 해보셨죠? 근데요, 이 돈의 역사를 한번 쫙 파헤쳐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재밌는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인류가 완벽한 돈을 찾아서 떠났던 그 기나긴 여정을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시작부터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말이죠, 돈이라는 게 정부가 자, 이제부터 이게 돈이야 하고 짠 하고 만들어낸 발명품이 아니라 시장에서 사람들이 아, 이게 진짜 필요하네 하면서 스스로 찾아낸 발견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대부분은 돈? 당연히 나라에서 만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요, 많은 경제학자들은 고개를 저으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위에서 누가 딱 정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장에서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 이걸 써볼까 저걸 써볼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스스로 찾아낸,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올라온 발견이라는 거죠. 바로 이 관점,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그 지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돈이 아예 없던 시절, 인류가 처음으로 마주했던 문제, 바로 그 유명한 물물 교환의 비효율성이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좀 어렵게 욕구의 쌍방간 일치 문제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내용은 진짜 간단해요. 자, 제가 지금 물고기를 한 마리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가서 이 물고기랑 사과랑 바꿉시다 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물고기는 필요 없고 신발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거래는 절대 안 되죠. 제가 원하는 것과 여러분이 원하는 게 정말 우연처럼 딱 맞아떨어져야만 거래가 되니까. 와, 이거 진짜 심각하게 비효율적이었던 거예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류가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려요. 바로 판매 가능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당장 저게 필요하진 않지만 저건 다른 사람들이 다들 좋아하잖아? 그럼 일단 저걸로 받아두자. 나중에 내가 진짜 원하는 걸 구할 때 쓰면 되니까. 바로 이런 생각. 이렇게 시장에서 제일 잘 팔리는 물건, 다시 말해 판매 가능성이 제일 높은 물건이 자연스럽게 돈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자, 이제 사람들은 뭔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즉 교환의 매개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다음 질문에 부딪히게 되죠. 좋아. 그럼 이 수많은 물건들 중에서 대체 뭘 써야 최고의 돈, 그러니까 진짜 건전한 화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죠. 좋은 돈이 되려면요, 3가지 아주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해요. 첫 번째는 규모의 시험입니다. 쉽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소를 돈으로 쓰는데 빵 하나 사자고 소다리 하나를 잘라줄 순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공간의 시험이에요. 들고 다니기 편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진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3번째, 시간의 시험을 통과하는 능력. 시간이 흘러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는 힘 말이에요. 역사를 보면 조개 껍데기, 소금, 진짜 별의별 게 다 돈으로 쓰였어요. 하지만 이 3가지 시험, 특히 가장 혹독했던 저 시간이라는 시험대를 완벽하게 통과한 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금이었죠. 아니, 금이 대체 어떻게 시간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푸는 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톡 투 플로우 비율, 줄여서 S2F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자산이 얼마나 희귀한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그래서 가치를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죠.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쌓여있는 총량, 즉 스톡이 매년 새로 공급되는 양, 플로우보다 얼마나 더 많은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이 욕조 비율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S2F를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보세요. 욕조에 이미 가득 차 있는 물 있죠? 이게 바로 스톡, 즉 지금까지 쌓인 총량이에요. 그리고 저기 수도꼭지에서 졸졸 나오는 새로운 물, 저게 바로 플로우, 즉 매년 새로 생기는 양이죠.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 물의 가치를 오랫동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하죠.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보다 욕조에 이미 담긴 물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가치가 희석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금이 왜 왕이었는지 그냥 한눈에 딱 보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캐내서 쌓아놓은 양이 어마어마한데 매년 새로 캐내는 양은 그 총량의 고작 1.5%에서 2%,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금속들이랑은 아예 비교가 안 되죠. 바로 이 압도적인 S2F 비율, 이게 바로 금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금에게도 딱 하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금이 손에 잡히는 물건이라는 점이었어요. 바로 이 약점 때문에 결국 훨씬 더 큰 문제, 바로 중앙화라는 함정이 빠지게 되고 결국 오늘날의 법정화폐 시대를 열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라 간에 무역을 하는데 금괴를 배에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무겁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꾀를 낸 거죠. 아, 금은 그냥 안전하게 은행에 맡겨두고 우리가 금을 얼마나 맡겼는지 써주는 이 종이 증서만 가지고 다니자. 이게 바로 지폐의 시작이었어요. 와, 너무 편했죠. 하지만 바로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1971년 미국이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선언하면서 그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툭 끊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이 법정화폐 시대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종이의 편리함은 권력에게 유혹이 되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금고에 있는 금은 그대로인데 종이 영수증은 그냥 찍어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 엄청난 유혹 앞에서 과연 버틸 수 있는 권력이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돈, 법정화폐, 영어로는 피아트 머니입니다. 금 같은 실물 담보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이 돈은 정부가 보증합니다 하는 그 믿음 하나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뭐냐면 정부가 원하면 그냥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인류의 오랜 고민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바로 그 순간 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어쩌면 궁극의 해결책일지도 모르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주목해주세요. 진짜 흥미롭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오래된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한눈에 보여주거든요. 먼저 왼쪽 2개, 쪼개고 옮기는 문제. 이건 법정화폐의 장점이죠. 비트코인은 이걸 완벽하게 해냅니다. 거의 무한대로 쪼갤 수 있고 인터넷만 되면 전 세계 어디든 순식간에 보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마지막 문제, 바로 시간의 시험. 이걸 보세요. 여기선 법정화폐의 단점을 버리고 금의 장점, 바로 그 희소성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의 편리함과 금의 가치 조정 능력을 그냥 합쳐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두세 개의 최고 장점만 쏙쏙 뽑아온 거죠. 비트코인이 시간을 이겨내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2100만.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인데 이건 그냥 약속 같은 게 아니에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수학적인 규칙, 즉 프로토콜에 그냥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정부도 세상에서 제일 힘센 그 누구도 이 숫자를 단 1개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요. 우리는 이걸 절대적 희소성이라고 불러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었던 개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도요, 가격이 막 오르면 사람들이 더 좋은 장비 가져와서 더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더 캐내잖아요. 그쵸? 하지만 비트코인은요? 사람들이 아무리 원하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총 공급량은 절대 단 한 개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절대적인 희소성을 지키는 정말 천재적인 자동 조절 장치가 있어요. 바로 난이도 조정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알아서 밀당을 하는 거예요. 채굴하려는 사람이 막 몰려들어서 코인이 너무 빨리 나올 것 같으면 풀어야 하는 수학 문제의 난이도를 확 높여버려요. 반대면 낮추고요. 그 결과 새로운 비트코인은 언제나 약 10분에 한 번꼴로 일정하게 나오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네트워크는 오히려 더 튼튼하고 안전해지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물물 교환의 불편함에서 시작해서 금이라는 최고의 해결책을 찾았다가 그 약점 때문에 법정화폐의 함정에 빠지고 마침내 인류 최초의 절대적 희소성을 가진 디지털 자산의 등장까지. 와, 정말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인류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완벽한 돈,
그 여정의 끝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일까요? 그 답은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